폭행 시비에 연루되어 피해자로부터 고소당해 경찰 조사에 출석하게 된 상황이라면 반드시 폭행 합의를 진행해야 할지, 폭행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 될지 고민이 많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어왔다거나 분명 쌍방폭행인데 본인만 가해자처럼 오해사게 되었다거나 술에 취해 실수했거나 아예 기억나지 않는다는 등 각자 억울한 사정은 있을 것인데요. 다만 일단 폭행 혐의로 처벌 위기에 놓인 상황이라면 감정적 대응보다는 알맞은 법리적 대응과 사건 수습부터 하는 것을 우선시하셔야 합니다. 특히 폭행죄의 인정 범위는 통상 생각하는 상식적인 수준에 비해 매우 넓다는 점에서 내 딴에는 이게 무슨 폭행인가 싶어 별일 아니겠지 생각했다가 낭패를 보게 되는 경우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됩니다. 폭행죄와 관련해서 다수의 의뢰인들께서 질문하셨던 내용들을 토대로 언급드려 보겠습니다. 폭행죄 사안에서 합의를 안 하면 형량은 어느 정도 될까요? 폭행죄의 법정형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가료로 규정되어 있으며 사건 당시 정황 및 범행 동기, 경위에 따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구체적으로는 폭행 수위나 피해자가 입은 피해 수준,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관계, 사고 경위 등이 어떠했는지에 따라 폭행죄 처벌 수위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예외는 있겠으나 특수폭행죄나 상해죄 수준이 아닌 한은 단순 폭행 형량으로 징역형이 선고될 경우는 극히 드문 편입니다. 예상할 수 있다시피 초범인 경우로서 수위 높은 폭행을 한 상황이 아닌 한은 대부분 벌금형이 나오게 됩니다. 다만 폭행죄 벌금이라고 해도 몇십만 원 수준으로 나오는 것은 아니며 대략 100만 원 내지 200만 원 수준은 쉽게 나올 수 있음을 인지해 두셔야 합니다. 실제 판례를 보면 합의하지 않은 경우라면 통상적으로 100만 원에서 300만 원의 벌금형 정도는 선고되는 경우가 많으며 폭행 수위가 높거나 동정 전과가 있는데 재범한 경우라면 최대 500만 원 선의 벌금형이 나오거나 정식 재판에 넘겨져 집행유예형 수준의 처벌을 받게 될 여지도 있습니다. 재질이 극히 나쁘거나 여러 번의 유사 전과가 있는 경우라면 징역 6개월 내지 1년 정도의 실형을 받게 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즉 초범이라도 폭행으로 인해 상해가 발생했다거나 다툰 경위에 있어서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이 있을 경우라면 구공판 절차로 넘어가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 만약 피해자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해 오는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론 당사자 입장에서는 폭행을 저지른 것을 진심으로 사죄하고 상대방과 합의해 형사처벌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을 것이지만 상대방이 피해 정도에 비해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한다면 이렇게까지 무리해서 합의해야 하나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합의를 중재해줄 겹지인이나 변호인의 조언을 받아 폭행 사건에서 일반적으로 형성되는 통상적인 합의금 액수를 바탕으로 협상을 시도해 보아야 합니다. 단순 폭행 고소 사건이면 과연 이 정도 사건인데 변호사까지 선임해야 할까 고민이 들 수도 있겠지만 벌금형이라는 형사처벌 전과 이력을 남기고 싶지 않은 상황으로서 본인 사정이 절실한 경우라면 변호사 조력을 고려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만약 법률 대리인을 통해 합의를 진행한다면 피해자 측에서도 무리한 요구를 이어가기보다는 실제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응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양자 간 입장 차이가 크다거나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경우라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후 검사실에 형사조정 신청을 해본다거나 기소 후 재판에서 형사공탁 제도를 활용해 내가 부담할 수 있는 합의금 상당액을 법원에 예치함으로써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사실을 호소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합의금을 받기 위해 민사소송까지 한다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합의가 결렬되어 피해자 측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이야기한다면 일단 내가 피해자에게 입힌 치료비나 위자료, 상대방이 일을 하지 못하게 됨으로 인해 피해본 액수 등을 객관적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폭행으로 인해 실제 손해 액수가 명확하지 않다거나 피해자는 다쳤다고 주장하지만 외관상으로는 멀쩡해서 피해액 특정이 어려운 경우 양자 간 과실상계 요소가 있다면 상대방이 소송을 진행한다고 해도 본인이 원하는 수준의 손해배상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 단순 폭행 사건이라면 피해자 역시도 화가 나서 민사소송을 걸겠다고 엄포를 놓는 경우가 많지 실제 소송 제기까지는 하지 못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물론 가장 좋은 방법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도 보상해주면서 민사소송 제기 가능성도 방지하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민사소송은 장기간 진행되며 변호사 비용, 송달료 등의 비용을 피해자가 먼저 부담하면서 소송을 진행해야 하기에 상대방에게도 경제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 점, 소송 결과가 불확실하여 원하는 만큼의 금액을 인정받지
인정받지 못할 수 있는 점을 조심스럽게 피해자 측에 전달하여 모든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받아두는 것이 최선일 수 있습니다. 즉 형사합의를 통해서는 즉시 확실한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점을 강조해서 합의에 유리한 점을 부각시키는 대처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이때 합의서를 작성할 때에는 향후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는 문구를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초범이라도 합의가 중요한 이유에 알려드리겠습니다. 폭행죄는 반의사 불벌죄이기에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기만 하면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가해자를 기소하지 못하게 되는 효과가 생기게 됩니다. 이미 기소된 뒤라고 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공소권 없음 판결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폭행 합의를 통해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다면 초범은 물론 전과가 있는 상황일지라도 아예 처벌받지 않을 수 있게 되지만 합의하지 않는다면 초범이라도 벌금형 정도의 처벌은 받게 되니 전과가 생기는 상황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합의 없이도 초범인이 괜찮을 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위험하기에 관대한 처벌이 내려질 것이라 막연히 기대하기보다는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 조언을 받아 원만히 합의를 진행하는 등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폭행죄가 인정되는 경우와 인정되지 않는 경우를 구분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폭행죄 처벌 기준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이들 계시는데요. 성립 범위에 대해 간단히 알아본다면 일단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었어도 폭행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가령 상대방을 향해 물건을 던진다거나 밀치는 행위, 침을 뱉거나 물을 뿌린다거나 상대방 바로 앞에서 주먹을 휘두르며 위협하는 행위 역시도 폭행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 단순한 욕설이나 협박은 폭행에 해당하지 않으며 특히 쌍방폭행의 경우 먼저 폭행을 휘두른 상대방에 대한 반격은 정당방위로 인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정당방위 인정 범위는 매우 엄격하게 판단되기에 상대방이 먼저 폭행했고 내가 반격한 것일 뿐이니 나는 정당방위를 한 것이라 무죄라고 주장하는 것은 수사기관이나 재판부로부터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당방위는 최후의 수단으로서 다른 대안이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인정될 수 있는 개념이기 때문인데요. 가령 내가 상대방의 폭행으로부터 마음만 먹으면 현장을 피해 회피할 수 있었다면 그렇게 했어야 하는 것이지 여기에 맞대응했을 뿐이라고 하더라도 정당방위가 인정되기는커녕 쌍방폭행 상황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폭행 사건은 감정적으로 대응할 경우 오히려 상황이 악화될 수 있으며 앞서 설명드린 대로 합의 전략 및 형사 절차의 흐름 등 실무적인 쟁점을 꼼꼼히 따져야만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폭행 고소 연루 문제로 고민 중에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은우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